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전기산업기사 37강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335번을 보시면 3로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3로 스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계단의 전등을 계단 아래 두 곳에서 자율에 전멸할 수 있도록 3로 스위치를 연결한다 이랬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 램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원이 한 가닥이 오면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3로 스위치 D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이고요.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1번이 되죠. 그럼 여기가 1번이고 0번이고 1번이고 3번이고 그럼 1번이고 3번이고 0번에서 3번과 3번 연결시키고 1번과 1번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 회로를 보고 이 답안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34번입니다. 3로 스위치 4개를 가지고 3군데에서 전멸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4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4로 스위치는 이렇게 회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됐다가 스위치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이쪽이 2번이 되죠. 그럼 이쪽이 3번, 4번.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다가 이렇게 지금 연결 상태에서 스위치가 제끼지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4로 스위치를 가지고 상계소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안 넘겨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지금 램프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죠.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3로 스위치가 하나가 붙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3로 스위치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스위치 2개 가지고 여기 0번이고요. 하는 건데 요 사이에 4로 스위치를 하나를 집어넣죠. 이렇게. 4로 스위치를 넣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까 지금 말했던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재 이렇게 상태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4로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이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요걸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로 스위치 4개를 쓰라 그랬죠. 3로 스위치를 4개를 쓰면 요 모양을 이게 4로 스위치입니다. 요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L이 들어가죠. L이 들어가면 여기에 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엇박자가 나야 되니까 얘는 얘로 연결되고요. 얘는 얘로 연결되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연결되면 여기 지금 3로 스위치가 두 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또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부분, 요 자리를 요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요 자리를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요렇게 연결시키면 결국은 4로 스위치 4개를 가지고 전멸을 시키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 회로를 보고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전원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전원선이면 여기 램프 왔죠? 이렇게. 램프가 와서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로 그리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렇게 왔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깔로 녹색 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전원선입니다. 요거는 등으로 갖고 요 전원선이 요렇게 와서 여기에 3로 스위치로 왔죠.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요 선이 왔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빨간 선에서 여기가 지금 다른 파란색 걸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지금 요렇게 오지 않습니까? 요렇게 와서 그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앉았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요 선이지 않습니까? 요 선이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요 선입니다. 요 선은 제가 검은 색깔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여기 요렇게 와서 그죠? 여기 왔죠. 그럼 요 선이 요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 회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길게요. 자, 저번에 제가 그 배전 방식에서 335-1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배전 방식의 명칭을 써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배전 방식을 할 때 저압 배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배전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수지식이 있고, 그죠? 이렇게. 나뭇가지식, 수지식이 있고, 이것처럼 우리가 뱅킹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네트워크 방식.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고압 배전솔로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요 중간에 이렇게 구분 개폐기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달리죠. 이런 방식을 제가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압 뱅킹 방식은 특징을 쓰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전력 손실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지면 당연히 신뢰성은 높아지죠. 저번에 했던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 서로 융통을 시키죠. 변압기를 융통을 시켜서 변압기의 용량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전압 변동하고 전력 손실이 절감되니까 당연히
신뢰도도 향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가 증가되면 이렇게 각 변압기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성이 향상이 되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81번입니다. 381번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무실 도면입니다. 사무실 도면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분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색깔을 제가 빨간 색깔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오죠. 요렇게 오죠. 그죠? 요렇게 오면 그 다음 요 표시 있죠. 요 표시 이렇게 화살표에서 요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분전반에서 우리 분전 차단기 있죠. 분전 차단기가 두 개가 들어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두 개가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그 뒤에 물음표에 보면 이게 A점, 그 다음에 B점, 이렇게 C점에 전선의 가닥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표시를 좀 해볼게요. 요 선이지 않습니까? 요 선. 요 선이고, 이거는 이제 파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전선수가 몇 개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C2번을 한번 볼게요. C2번은 요게가 이제 콘센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콘센트인데 이 분전반에서 이 차단기가 분전반에 이렇게 오면 차단기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저압 차단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요렇게 두 개가 와서 여기에 지금 콘센트 하나 물리고요. 여기에 콘센트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닥 가야 되니까 이 두 가닥 갔죠?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 되고? 예, 이게 네 가닥 되죠. 이해가 되셨죠? 네 가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쭉 이렇게 색깔을 좀 지워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색깔을 좀 지워서 제가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분전반이 쭉 이렇게 오죠. 어디 전등을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형광등이지 않습니까? A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형광등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렇게. 여기가 다 A죠, 이거. 그러면 형광등이 6개죠. 하나 6개. 형광등이 이렇게 A 형광등이 6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B 형광등이 하나 있죠. 그죠? B 형광등이 한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표시는 여기 화살표 두 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여기에 차단기가 분전반에 분기 차단기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도 차단기가 분전반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형광등 A, 그죠? A 형광등 몇 개? 6개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요 B 형광등. 요 B 형광등 한 개를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선 가닥수로 보면 제가 조금 지워볼게요. 이해가 됐으니까 조금 지우면 이렇게. 그러면 형광등에는 여러분 전선 가닥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차단기가 하나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선이 몇 개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선이 두 가닥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 B 형광등에도 있고 A 형광등에도 선이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쭉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끄트리니까 두 개 들어가고
이게 등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개? 여기도 2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2개, 이 몇 개 이게? 예, 이게 4개가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1개, 2개. 그러니까 등 하나에는 어쨌든 간에 2개가 들어가니까 이 등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들어가야 되죠. 1에 거쳐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 된다?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지어볼게요. 자, 여기에 요 빨간 색깔 해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점에 딱 찍기 가지고 3 해놨죠. 그럼 이거는 3루 스위치죠. 아까 했듯이. 그 3루 스위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선이 요 등마다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럼 이게 4가닥이 왔죠. 그러면 여기는 2가닥 빠질 거고요. 여기도 2가닥 빠질 거고 여기도 2가닥 빠지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하고 이 스위치, 다시 말하면 이 3루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연락선, 요거 2개. 요거 2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몇 가닥이 됩니까? 이 부분이. 요 부분이. A 부분이. 예. 6가닥이 되죠. 여기에 4가닥에 요거 연락선 하면 이게 3루수 연락선이 몇 가닥? 2가닥.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요 라인은 몇 가닥이 들어간다? 6가닥이 들어가죠. 이해되셨죠? 그럼 대충 이렇게 도면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넘길게요. 자, 조건이 층고가 3.6m고요. 이중천장이고, 이중천장하고 천장 사이가 1m입니다. 그죠? 1m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는 32W짜리 2개짜리 썼네요. 금속 전선관을 썼고요. 콘크리트 슬라브고 미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했을 때 1번 문제입니다. 전등과 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전부 다 몇 스퀘어 쓴다? 2.5 스퀘어 쓰죠. 이렇게. 2.5 스퀘어 연동선을 써줘. 이렇게. 그죠? 그래, 전등도 2.5 스퀘어, 전열도 얼마? 2.5 스퀘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 전선수를 구하라 그랬죠. 아까 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C에 사용될 여기 아까 몇 가닥 이랬습니까? 4가닥이었죠. C에 사용될 전선하고 아까 C가 연결되는 게 이게 뭐였습니까? 콘센트였죠, 이렇게. 콘센트. 차단기 2개 들어가는 거. 그 전선의 굵기하고 전선의 가닥수로 가는 4가닥을 했고요. 이게 요새 되게 요새는 뭐 씁니까, 이거? HFIX죠, 이렇게. 요즘에는 다 HFIX입니다. 난연성. 그 다음에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 2.5 스퀘어죠. 2.5 스퀘어. 그 다음에 아까 가닥수는 차단기 2개 들어가서 그냥 몇 가닥? 4가닥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도면에서 박스는 몇 개냐 그랬죠. 그러면 박스가 필요한 거는 형광등 필요하죠. 이렇게. 형광등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필요하죠. 이렇게. 스위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형광등 필요하고, 스위치 필요하고, 여기 도면을 한번 볼게요. 아까 형광등이 몇 개였습니까? 아까 형광등이 7개였죠. 이렇게. 7개였고, 스위치가, 3루 스위치가 있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박스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등이 빨간 걸 해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죠. 그러면 형광등에 들어가는 박스가
7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여기 스위치 하나. 요거는 단로 스위치입니다. 요거 단 거, 요 비형광등만 켰다 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3로 스위치 요 2개 가지고 이 A 형광등 6개를 켰다 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에서 여기에 스위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여기 이제 콘센트 아닙니까? 콘센트도 박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콘센트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7개, 3개, 2개, 총 몇 개? 박스가 12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30F, 30AF가 있고요. 차단기가. 그 다음에 20AT가 이렇게 있죠. 그 여기가 지금 메인 MC10이 아닙니까? 이렇게. MC10이 있으면 저번에 설명 다 드렸다시피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ELB는 누전 차단기죠. 이렇게. 그럼 이 누전 차단기가 분기 차단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누전 차단기든 MC10이든 다 이렇게 30AF per 20AT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AF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차단기의 프레임 전류입니다. 암페어. 이렇게 암페어의 플레임입니다. 플레임은 빼대 아닙니까? 그래서 AF 전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0AF다라면 30AF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30AF다 이렇게 하면 30A를 초과하면 이 프레임이 프레임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이상이 없을 그런 전류가 우리가 AF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T는 20AT 되어 있지 않습니까? A는 암페어하고 T는 트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기 트립 전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F는 차단기의 프레임 전류고요. AT는 차단기의 트립 전류입니다. 가전류 걸을 때 박 트립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는 여기 2020년도입니까? 요즘에는 다 전선을 450에 700에 설명했죠. 이렇게 450에 750에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게 HFIX입니다. 요걸 많이 써죠. 요즘에는 단신 비닐 전선 IV인데 이거 안 써져 이거 그죠? 이게 단신 비닐 전선은 요즘에 안 써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전선의 종류를 써냈으니까 이거 써도 되고 HFIX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HFIX 이걸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336번인데요.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4번이 나왔습니다. 336번에 보면 2018년 1회 차이도 나왔고요. 2018년 3회 차이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넘길게요. 자, 여기에 보면 2021년 1회 차이도 나왔고요.
2023년 2회차에 똑같은 문제가 4번이 나왔는데 왜 4번이 나왔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 강의를 쭉 들었으면 뭔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있는 이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가 별육이 문제인데요.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전류계용에 사용되는 별유기의 1차측 전격 전류는 얼마인가 이랬죠. 그럼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변압기가 CT가 여기에 달릴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변압기의 1차측에 달릴 수도 있고 변압기 CT가 여기에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별유기의 1차측 전격 전류를 구해냈으니까 그러면 이 변압기의 1차측에 CT가 달렸는지 여기에 2차측에 CT가 달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요걸 생각하고 한 건지 요 2차측을 생각하고 했는 건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2021년 1회차하고 2023년 2회차에는 문제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각 2차측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CT를 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전압이 달라지죠.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229이고 여기가 380V라면 이거는 229 1차측에 달면 229을 넣어야 되겠죠. 2차측에 달면 380V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류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런 말이 없고 1차측에 변압기의 1차측에 달았다 2차측에 달았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2021년 1회차하고 23년 2회차에는 2차측에 달았다고 딱 명시를 해놨죠. 이해됐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요 문제가 4번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다른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3층 사무실에 삼선식에 6000V면 1차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 6000V죠. 에다가 삼상의 삼선식입니다. 이게다가 2차측을 200V로 이렇게 놨죠. 이렇게 2차측을 6000V죠. 그죠? 6000V에 2차측을 200V로 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봤을 때 문제가 동계난방입니다. 동계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항상 운전하고 보일러용하고 오일 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라고 했을 때 난방 동력 수용 보완을 얼마나 됐죠. 요거 난방관계 아닙니까? 요거.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요게가 지금 온수 펌프죠. 요거. 이 온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요. 요거는 보일러 펌프하고 오일 기어 펌프는 지금 55%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동계 동력이죠. 이렇게. 이거 하계 동력이고요. 그럼 동계 동력이 6.7, 0.4, 3.7 아닙니까? 그럼 6.7에 얼마? 55%, 0.4에 55%, 그 다음에 3.7이죠, 이거. 3.7에 1이니까 상시 보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 보하는 7.61kW가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이 상용 동력, 하계 동력, 그 다음에 동계 동력에 대한 비상전력을 구하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용 동력도 킬로와트고요. 하계 동력도 킬로와트고
동계 동력도 킬로와트죠. 그런데 이거는 kVA로 고쳐냈으니까 역률로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이게 이 상용, 하계, 동계, 부하의 역률이 다 0.7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표를 보려고 문제를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용 전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26.5조 합계가. 하계 동력이 52입니까? 그 다음에 동계 동력이 10.8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코사인시타를 다 나누면 이렇게 kVA로 피상전력으로 고치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kV냐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계 동력하고 동계 동력 중에서 상용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상용은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계 동력하고 동계 동력 중에서는 하계는 하계만 쓰고 동계는 동계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총 부하를 잡을 때는 요거 두 개 중에 큰 것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큰 거 잡으면 하계 동력은 지금 50이고 동계 동력은 10.8이니까 이렇게 해서 37점 넣고요. 이 동력이죠. 이 동력. 여기서 여기 kVA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용 동력이 37.8이고 그 다음에 하계 동력이 74.2고 동계 동력이 15.43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네 이게. 그럼 7329 넣고 마지막으로 요 콘센트 부하 넣어야 되죠. 이렇게 요 부하 요거 그죠? 요 난방 관계 그 다음에 요 관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콘센트 부하는 요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되는데 그 콘센트 부하를 해보면 요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75.88이 나옵니다. 그럼 같이 계산을 다 해주면 188.03 kV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5번입니다. 동력부의 삼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변압기 용량은 여러분이 이게 설비 용량입니까? 설비 용량이 되게 킬로와트죠. 여기에다가 무슨 율? 수용률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률이 들어가죠. 부동률이 들어가 킬로와트니까 코사인 시타를 해주면 단위가 kVA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동률이 말이 없으니까 1 주고요. 아까 역률이 0.7이라고 했고 지금 변압기 용량이니까 요 킬로와트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가 지금 변압기 용량이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가 26.5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크지 않습니까? 큰 부하에 52에다가 여기에 수용률이 요 뒤에 조건을 보면 6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표를 보고 하려고 이래 문제를 땡겨난 겁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동력 조건이 동력 부하 역률은 모두 70%라 했고요. 기타는 역률이 100%다. 그 다음에 수용률이 있죠. 이렇게 전등은 60%고 콘센트는 70%고 그 다음에 전화 교환용 정유기는 100%다.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산출 시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해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산정 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의 65%에 돼 있죠. 이렇게 요거 보고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이렇게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시면 또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 총 용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75880 있죠. 요걸 아까 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해서 단상 변압기 용량은 몇 kVA인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명 콘센트 설비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전등 관계가 있고 콘센트 관계가 있고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 용량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520, 1120 쭉 이렇게 요거. 그러면 요거 다 더해서 아까 이게 수용률이 얼마? 0.6이라 그랬죠. 요게 0.6 해주고 요거 다 더해야 되죠. 요거죠. 콘센트 관계. 그러면 콘센트 관계를 다 이렇게 더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수용률이 70%로 했으니까 곱하기 0.7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기 정육이라 그랬죠. 여기에 800입니까? 800인데 이거는 수용률이 얼마나? 1이라 그랬죠. 이렇게 1 이렇게 다 해주면 48.56kV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이런 게 없으니까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kV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 앞에 다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편하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6번이기 때문에 4번이 출제된 겁니다. 자, 이 6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상 변압기하고 삼상 변압기에서 이 변류기의 1차 척의 전격 전류를 구하라 했죠. 여러분 제가 많이 했죠.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CT를 따죠. 그러면 이래 왔을 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IC1 여기에 변류기가 있으면 변류비는 그죠? 변류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입력 대비 출력이지 않습니까? 입력이 I1이고 CTB가 I2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 지자라 가지고 IC1 이걸 IC2 이렇게 했죠. IC2는 무조건 몇 암페어야? 5암페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IC1 이 전류는 여기 들어온 전류로 I1이라면 여유를 주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IC1은 I1에다가 여유를 주는데 이 여유율 값이 얼마야? 1.25배에서 1.5배를 주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여기 수능 설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유율을 K를 한다면 이걸 얼마? 1.25배에서 1.5배를 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IC1이 I1 전류에다가 1.2, 1.5 지금 K 값을 안 줬기 때문에 다 줘야 되죠. 그런데 이 I1이 1차측으로 봐야 되죠. 그죠? 변압기가 1차측, 2차측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변압기의 1차측에 CT를 땄다. 이렇게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거 50kV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6000V라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전류값이 얼마 나오냐 10.42에서 12.5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맞는 표를 찾아보면 10A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상은 루트 3이 들어가야 되죠. 루트 3에도 6000이지 않습니까? 아까 삼상 변압기 용량이 75kV니까 이렇게 곱하죠. 그럼 요것도 이 값이 이렇게 9에서 10이 나오니까 이렇게 10A짜리를 선정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7번은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을 위해서 몇 프로에서 코사인 시타가 0.95입니까? 0.95로 개선하려겠죠. 그러면 아까 저기 역률하고 0.7이라고 그랬죠. 0.7을 0.95로 개선하니까 이식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요 P 이거는 킬로와트입니다. 무슨 전력? 유효 전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콘센트 설치할 때 보일러 펌프 역률 개선입니다. 그럼 보일러 펌프의 용량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336-1은 2021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다? 이 2차 척이라 그랬죠. 이거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압은 2차 척 전압이 이거는 600에 200V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를 넣어야 돼? 200을 넣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도 얼마? 루트 3에 얼마? 200이 들어가죠. 요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300A 선정해야 되고요. 이게도 얼마? 300A. 요 차이가 요거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나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여러분 이해되셨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법규죠. 이거는 여러분이 방법 없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전실 등의 시설과 관련해서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 설비는 보수 점검에 필요한 공간하고 방화상, 불나는 거,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부분을 거리를 두죠. 이랬을 때 최소 유지 거리가 얼마냐? 그럼 우리 특과 배전반하고 저압 배전반에 특과 배전반의 앞면 또는 그 조작 계층면은 몇 메타? 1.7m고요. 저압은 얼마? 1.5m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 우리가 배전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랬죠. 뒤에 문을 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뒷면은 0.8이고 얼마? 0.6이고요. 그 다음에 열 상호간 점검할 때는 1.4고 1.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자꾸 봐서 좀 여러분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조명하고 이쪽에 용량 부하는 거를 제가 별도로 수전을 제일 먼저 뺐습니다. 자, 이 보면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인데 여기에 지금 전원을 등급별로 전원 용량에 대해 물으면 답해라 그랬죠. 등급별인데 이렇게 조명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1번이 연면적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단 10, 100, 만 미터 제곱입니까? 그러면 1000m 제곱일 때 몇 등급이라고? 2등급이라 그랬죠. 그럼 2등급입니다. 그죠? 2등급에 여기가 용량이 VA per 미터 제곱이죠. 그럼 이거 연면적 구해줘야 되죠. 했을 때 부하 용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2등급에 조명은 20이고 콘센트는 5고 OA는 34, 그 다음에 일반 농력 45, 냉방 43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동력은 8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 지금 면적을 곱해야 되죠. 그럼 조명에다가 22에 1000, 5에 만입니까? 그죠? 만이죠. 만, 34에 만, 45 다 이렇게 하면 쭉 용량이 나오겠죠. 그 이렇게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합계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물음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의 수용률은 0.75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일반 동력하고 사무실 자동화 동력은 수용률이 얼마? 0.5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해볼게요. 냉난방 동력의 수용률은 0.9라 그랬고 주 변압기의 부동률이 1.3이라 그랬죠. 이때 전압 방식은 2단 강압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 설비 용량을 구하라. 변전 설비 용량은 뭡니까?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는 삼상 변압기 한 대 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력하고 사무자동화는 또 삼상 변압기 한 대, 그 다음에 냉난방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쓰라. 그럼 결국은 주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주 변압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메인 변압기가.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변압기 하나 달고 여기도 변압기 하나 달고 여기도 변압기 하나 달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는 뭡니까? 이게 조명, 그죠? 이게 조명 콘센트고 한 개는 여기 일반 동력이고,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냉방 동력이라 그랬죠. 이래 달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되게 파워 퓨즈 하나 달죠. 이렇게 COS를 달든.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여기 차단기 달고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표준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지게 그 그림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래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이 변압기 용량이니까 아까 용량이 220, 500에다가 수용률이 75%, 그 다음에 457.5kV가 나오죠. 그럼 여기 찾아서 500kV 잡으면 되고,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은 아까 0.5라 그랬습니까? 그럼 450, 80이니까 265kV, 그럼 300kV짜리 달면 되고, 그 다음에 냉난방 동력입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아까 430이었죠. 90%.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kV 잡았고, 주 변압기 용량은, 아까 우리 변압기 용량은 뭡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킬로와트라 그러면 수용률이 들어가고요.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라 그러면 여기에 부등률에다가 곱하기, 역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값이 전부 지금 뭐야? kVA니까 역률 필요 없죠. 근데 부동률이 여기 얼마면 1.3이라 그랬죠. 그럼 853.46kV가 나오면 이건 1000kV 잡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게 여기서 문제가 3번이 각 부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를 거리라 그랬나, 그죠? 그러면 여기 변압기 달고, 이 차단기 달고요. 이렇게, 여기도 차단기 달죠, 이렇게. 여기에 파워퓨즈 하나 달고, 이렇게 모터를, 변압기를 달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 냉난방 동력, 아까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다 써주면 되겠죠.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후쿠메타입니다. 그죠? 후쿠메타로 지금 후쿠메타는 지금 전류값 재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단상 3선, 3상 4선식 선로에서 합성 전류를 후쿠메타로 아래가 측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부하측에 누전이 없습니다. 누전이 없으면 후쿠메타의 지시값은 얼마인가? 누전이 없으면 답은 얼마입니까? 없죠, 전류값이.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누전이 없고 G 지점입니다. G 지점에 3A가 누전이 됐더라면 이 지점 아닙니까? 이게 여기 그죠? 여기 누전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A가. 그러면 여기 G 지점이 누전이 됐을 때 S 지점에서 후쿠메타를 재면 전류가 얼마 나오느냐? S가 됩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리 두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요 뒷단에는 필요 없지만 앞단이니까 여기는 3A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K 지점에는 전류가 여기는 지금 여기 다 돌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쇼트가 단락이 생겼으니까 이래 돌아갔으니까 여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가 없이 얼마 0A 이래 나타나겠죠.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365번입니다. 365번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삼상 3선식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전격 전류가 50A고요. 공사 방법이 B2 방식이고 40도씨라 그랬고요. 전선은 XLP 전선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는 2%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전선까지가 70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3상 4선식이면 우리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선의 굵기는 생각나십니까? 1002분의 17.8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이게 루트 3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30.8입니까? 그죠?
에다가 Li 이렇게 되죠. K 값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압 강하니까. 자, 이 전압 강하, 이게 전압입니다. 그죠? 전압 변동, 이 전압, 여기서 말했던 전압 강하율 2%가 아니고요. 이건 전압 값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클램프 멘트를 3개를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3개를 다 넣으면 공사 방법하고 주위 온도를 고려해서 분기선의 도체의 최소 굵기를 표를 참고해서 선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는 허용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분기선 도체의 굵기를 계산하는, 이걸 넣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상기 조건하고 모두 만족하는 최소의 굵기를 표에서 선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를 고장 없이 정상 운전 중이고 각 상은 평행 전류가 50A, 이게 50A, 50A, 50A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지관리 클램프 미터를, 클램프 미터가 후크메타죠. 그린 것 같이 3회 전류 측정을 했을 때 클램프 미터가 1, 2, 3 측정 값은 얼마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이고 2지 않습니까? 그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죠? 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삼상은 전류가 여기가 A상이다라면 여기가 뭐 B상이고 여기가 C상이지 않습니까? 다 각도가 몇 도 차이야? 120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 A지 않습니까? 그럼 세 개를 다 합치면 IA. 여러분이 삼상 평행이니까 이렇게 되죠. 세 개를 다 재면 전류 IA 플러스 이 전류를 IA를 합시다. 이 전류를 IB, 이 전류를 IC 이렇게 하면 1, 2, 3를 할까요? 그래 합시다. 있는 대로. 이게 L1, L2, L3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1,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2,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3 이렇게 하면 이게 I1이고 이게 I2고 이게 I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A가 되죠. 그러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제로 되죠. 그죠? 삼상 평행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류계는 당연히 뭐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류입니다. I1하고 I2. 그러면 여기서 I2하고 I3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 보면 이 전류가 I1이죠. 이 전류가 뭐 I2지 않습니까? 이 전류가 I3네. 그럼 2 플러스 3라며. 그럼 2 플러스 요거 페이지 개념을 넣으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I1이네. 맞습니까? 그 I1 전류가 얼마야? 50이니까 이 측정기니까 이것도 몇 암페야? 그냥 50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닥만 들어갔죠. 이렇게. 한 가닥 당연히 뭐 50A.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요 표를 한번 보면, 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까 지금 조건이 이렇게 됐죠. 주요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40도씨였고요. XLP 전선을 썼고, 표 2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선에서 보면요. 이게 PVC 전선이 있고, 요 선이 있죠.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전선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XLP. 그럼 이 XLP 전선인데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40도라고 했으니까 40도를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에 지금 보정계수가 0.91이죠. 이렇게. 이거 뽑아내야 되죠. 40도씨에서. 그래서 보정계수 0.91이니까 허용주 아까 50A라 그랬죠.
그럼 0.91로 나눠주면 54.9A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공사 방법이 B2 방식이고 삼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또 공사 방법이 여기가 B2지 않습니까? 여기 B2에다가 여기가 삼상이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쭉 이 표에서 쭉 타고 내려가면 요 전류가 지금 54.95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60A를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60A를 여기 됩니까? 요렇게 맞습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60A. 그러니까 60A 여기니까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10스퀘어 쓰면 되네. 이렇게. 그죠? 표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 표를 찾아서 10스퀘어를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지 계산한 게 우리 30.8Li가 지금 삼선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선의 굵기가. 그러면 1000에다가 곱하기 아까 지게 380V죠. 380 몇 프로? 0.02에다가 30.8에다가 곱하기 아까 지게 길이가 70m라 그랬죠. 전류가 50A. 그럼 14.18이 나오네. 그죠? 그럼 14.18은 없으니까 공식 단면적은 16스퀘어 해야 되죠. 16, 아까 표에서 16스퀘어 해야 되는데 앞에는 10스퀘어였고 이거는 16스퀘어였으니까 우린 전선 굵기를 얼마나 해야 돼? 더 굵은 걸 전선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표를 보고 여러분 쭉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